안녕하세요. 호러영화를 좋아하는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 최고의 호러영화 탑 12를 뽑아볼까 합니다. 순위는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두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로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순위는 국내 개봉 기준으로 뽑아서 미 개봉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시작합니다. 12위를 차지한 작품은 오늘 순위의 유일한 아시아 호러 영화인 8번 출구입니다. 8번 출구는 메타크리틱 평점이 아예 없어서 6개 평균으로 점수를 냈는데요. 메타크리틱 뭐하는 겁니까? 어쨌든 높은 로튼토마토 평점과 60점 이상의 관객 점수로 12위에 랭크됐습니다. 이 영화는 게임 원작으로 정말 단순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0번 출구부터 8번 출구까지 같은 공간을 계속 돌며 틀린 그림 찾기를 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대체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장편 영화를 만들었을까 싶은데 막상 영화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내용이 알찹니다. 요즘 유튜브와 게임 등에서 유행하는 리미널 스페이스 영화의 가장 잘 만든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8번 출구의 성공으로 인해 앞으로 이어질 리미널 스페이스 영화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단점이 보이지 않는 영화라 생각되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11위를 차지한 영화는 데이브 프랭코와 앨리슨 브리 주연의 영화 투게더입니다. 투게더는 높은 전문가 평점에 비해 관객평은 조금 낮은데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기대만큼 좋진 않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 커플의 몸이 점점 붙으며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뤘는데요. 몸이 붙는다니 정말 설정만 들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도 끔찍하게 잘 표현되는데 특히 이미 붙어버린 몸을 강제로 떼어내는 몇몇 부분들은 정말 입을 막고 보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런 끝내주는 설정에도 약간 아쉬웠던 게 후반부 전개였는데요. 초반 참신한 설정들과는 다르게 후반부는 뻔한 설정들이 나와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몇몇 설정은 안 보여주고 그냥 몸이 붙는 상황에만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연 배우인 데이브 프랭코와 앨리슨 브리가 실제 부부라서 그런지 두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모습은 리얼하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바디호러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몸이 붙는 설정 안 볼 수가 없겠죠? 꼭 보시길 바랍니다. 10위를 차지한 작품은 해외에서는 작년에 개봉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개봉한 영화 헤레틱입니다. 헤레틱 역시 투게더와 비슷한 점수를 얻었는데요. 전 투게더보다는 약간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두 종교쟁이 친구들이 한 똑똑 박사의 집에 잘못 찾아갔다가 종교적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로맨틱 영화의 왕자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휴 그랜트가 똑똑한 도라이 빌런으로 나와 열연을 펼칩니다. 휴 그랜트가 요즘은 여러 역할에 도전하고 있던데 그 중에서 특히나 패주고 싶은 역할이 아니었나 싶네요. 전 처음엔 엄청난 긴장감의 방탈출 영화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대사가 많고 심리전 위주의 연출로 이루어져 있어 집중력을 잃으면 영화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심리전과 방탈출, 종교적 믿음과 관련된 호러 영화를 좋아한다면 헤레틱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9위를 차지한 작품은 무려 18년 만에 공개된 28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28년 후입니다. 28년 후는 호평인 전문가평에 비해 관객평은 낮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 관객들이 유독 재미없게 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올해 최고의 호러 영화. 저도 어느 부분을 싫어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저에게는 너무 좋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어느 작품이든지 갑자기 닌자 나오면 명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쨌든 이 영화를 혹평하는 사람들조차 초반 30분의 긴장감까지 싫어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적어도 그 부분까지는 좀비물로서의 모든 요소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내용도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파이크라는 소년의 좀비 아포칼립스 성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여정. 그러다 덜렁이도 만나고 빨간 양 매니아도 만나고 파워레인저도 만나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좀비물에 굶주려 좀비가 되기 직전인 분들이라면 초반 30분만이라도 보셔서 배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속편도 개봉하는데 이건 진짜 저만 기대하고 있겠죠? 공동 7위를 차지한 첫 번째 작품은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2024년작 노스페라투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선 작년 12월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올해 1월에 개봉해 이번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전문가 평점은 역시 감독 이름에 걸맞게 높은데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은 소개 안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쉬워 간단하게 필모만 언급하자면 더 위치, 라이트하우스, 노스맨을 만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호러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그런 감독이 노스페라투를 리메이크한다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노스페라투. 이미 2번이나 만들어진 호러 영화의 마스터피스를 제 아무리 로버트 에거스라고 해도 새롭게 만들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독의 색을 넣고자 고친 내용들이 더 별로였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1979년 노스페라투보다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못 만든 작품은 절대 아니고 비주얼만큼은 고딕 호러의 초절정에 이를 만큼 대단하니 만약 노스페라투를 본 적 없는 분이라면 이 영화로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7위를 차지한 두 번째 작품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입니다. 와, 이 영화가 개봉 전까지 순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5편이나 나온 시리즈의 14년 만의 속편, 게다가 유명세에 비해 전문가나 관객평은 항상 애매했던 시리즈라 이번 신작도 뭐 30-40점 받고 저 같은 사람이나 좋아하는 영화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로튼토마토 92점, 메타크리틱 73점, 실로 놀라운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의 호러 영화 7위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원래 시리즈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사고를 피했고 또 죽음이 쫓아오는 거죠. 약간 다른 점은 죽음에게 쫓기는 이유가 혈통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약간의 설정 변화가 항상 같은 패턴의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내 가족, 내 친척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니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더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을 서서히 블록을 쌓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뜨리는데 이게 그렇게 쫄깃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 영화 보면 심박수가 높다고 알람이 4번 왔는데요. 그만큼 긴장감이 엄청난 영화이니 제대로 된 공포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아 근데 겁나 끔찍합니다. 뭐 시리즈 전통이라 뭐. 6위를 차지한 작품은 필리포 형제의 두 번째 장편 영화 브링어백입니다. 브링어백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점수가 노스페라투와 완전히 같아서 신기했는데요. 전 올해의 호러영화 탑5에 넣을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버지를 잃은 10대 남매가 한 여자에게 입양되며 일어나는 사건을 다룹니다. 남매의 새로운 안식처가 안전할 리가 없겠죠?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공간이라 생각한 집이 가장 위험하고 보호자라 생각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는 전형적인 공포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이런 상황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건 결국 보호자 역할을 하는 셀리 호킨스의 연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블루 제스민, 쉐이프 오브 워터 등으로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던 셀리 호킨스는 이번 브링어백에서도 미친 연기를 선보이며 영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미쳤는데 사연이 있는, 동정하기 싫은데 동정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거기에 감독인 필리포 형제 특유의 빠른 편집이 곁들어지며 영화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필리포 형제는 톡투미라는 호러 영화로 데뷔했는데요. 톡투미와 브링어백, 단 2작품만으로 제 최애 호러 영화 감독 중 1명, 아니 2명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감독의 다음 작품을 간절히 기다려야겠네요. 5위를 차지한 작품은 노르웨이에서 만든 호러 영화 어글리 시스터입니다. 어글리 시스터는 높은 로튼토마토 점수에 비해 메타크리틱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네요. 평론가들이 좋아할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위의 결과입니다. 영화는 신데렐라 언니 시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데렐라 언니 엘비라는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무도회에 가려고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왕자에 맞춰 자신의 외모도 바꾸고 자세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신데렐라를 이기겠습니까? 신데렐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타고났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 맞춰 자신을 억지로 바꿔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맞지 않는 구두를 신으려고 발을 잘라봤자 걸을 수만 없게 되는 거죠. 영화가 생각보다 잔인하고 선정적이라 가급적이면 혼자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갑툭 성기 노출에 대한민국 심의가 한층 발전했구나를 느꼈네요. 4위를 차지한 작품은 잭 크래거 감독의 웨폰입니다. 웨폰은 공개 당시부터 엄청난 반응과 함께 올해 최고의 호러 영화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60점을 줘서 4위에 랭크됐네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후반부가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새벽에 갑자기 17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뭐 그런 건데요. 확실한 건 중반까지는 올해 정말 최고의 호러 영화일 만큼 엄청난 긴장감과 몰입감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등장인물 각자의 시점에서 상황이 점점 연결되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이 연출 때문에 오히려 뒷부분의 실망감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며 큰 거 온다 하면서 기대하고 봤는데 막상 너무 작은 게 온 거죠. 영화의 제목인 웨폰, 더 큰 웨폰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이렇게 끝내주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쉽게 끝냅니까? 그래도 뭐 그분의 연기는 대단합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상도 받고 계시던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궁금하시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 영화 아쉽다는 사람 저밖에 못 봤습니다. There have been two moments in my life when I was happiest. First was the day I met Josh. 3위를 차지한 작품은 소피 대처와 제케이드 주연의 영화 컴패니언입니다. 컴패니언도 메타크리틱 점수가 낮은데요. 이건 또 제버프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안 알려줌. 죄송합니다. 사실 이 영화 개봉할 때 예고편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예고편에서 너무 많이 보여준다는 거였죠. 그만큼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 이어지니 최대한 정보 없이 봐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전 이 영화 이후로 주연 배우인 소피 대처와 제케이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헤레틱에서도 주연으로 나온 소피 대처는 새로운 호러퀸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나오는 영화마다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컴패니언, 헤레틱 외에도 부기맨, 프로스펙트도 재밌으니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제케이드는 연기를 잘합니다. 끝. 2위를 차지한 작품은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얼마 전에 기에르모 델토로 특집에서 이미 소개해드렸기에 오늘은 따로 얘기는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에르모 델토로 탑 13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올해 노스페라투와 함께 고딕 호러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작품 다 비주얼이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이 영화도 과거의 나를 넘지는 못합니다. 이미 너무 센 원작들이 있어서 아무리 기에르모 델토라 해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노스페라투 때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둘 다 느낌이 비슷합니다. 두 작품 다 내용을 모르고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 이미 씹고 뜯고 한 사람들은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보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어떤 작품이 1위일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We've been gone a long time. We back now. 1위를 차지한 작품은 블랙팬서를 만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신작 시너스 제인들입니다. 시너스의 평점은 호러 영화로서는 거의 최상위 점수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물론 관객들의 평점도 좋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최고의 호러 영화로 뽑는 영화일 겁니다. 저도 물론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흑인 대 백인 뱀파이어가 싸운다는 건데요. 이게 뭔 인종차별 발언인가 싶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흑인 사회에 자꾸 침범해서 백인들처럼 만들려는 뱀파이어들, 흑인들의 문화도 뺏고 땅도 뺏고 인간성마저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선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미친듯한 블루스 음악이 더해지며 영화가 너무 신납니다. 막 뱀파이어들이 음악 듣고 찾아와 우리도 껴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또 후반부인데요. 정작 클라이막스의 뱀파이어와의 대결 장면이 너무 후루룩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잔치국수 한 번에 먹는 것도 아니고 좀 아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블루스 들으려고 이 영화 봅니까? 뱀파이어랑 싸우는 거 보려고 봤지? 진짜 체감상으로는 5분도 안 걸리고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호러 영화로서의 재미는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만 빼면 올해 최고의 호러 영화? 인정합니다. 뚜둥. 이렇게 올해 최고의 호러 영화 12편을 살펴봤는데요. 호러를 좋아해서 그런지 만들면서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나올 호러 영화들을 기다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